소방을 하다 보면 꼭 알아야 되는 공식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산소 밀도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산소 밀도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M이 뭐죠? 분자량입니다. 산소는 O2예요. 그죠? 얼마 들어가야 되죠? 32가 들어가야 되죠. 예. 16 곱하기 2, 32가 들어가야 됩니다. P는 단위가 ATM, R은 0.082, ATM, 리터 퍼 몰, K. T는 절도온도 K. 그쵸? 꼭 알아야 되는 식이에요. 58페이지에 화염 속도와 연소 속도인데요. 화염 속도, 화염 전파 속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화염 가속의 원인 1, 2, 3, 4, 5, 6 있어요. 이런 거 좀 정리하면 되고, 연소 속도의 변화의 영향인자 1, 2, 3, 4, 5 이런 것도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 중 맞는 거는, 틀린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인자들 정리가 필요합니다. 58페이지 정중간에 보게 되면 화염 가속의 원인 1, 2, 3, 4, 5, 6까지 있죠. 그 바로 윗줄에 화염 전파 속도는 V 더하기 SV는 미연소 가스 속도 더하기 연소 속도라고 돼 있어요. 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러한 미연소 가스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재가 계속 이렇게 타들어가잖아요. 여기가 고온이잖아요. 고온이다 보니까 부피 팽창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무지개처럼 생긴 이 테두리가 가만히 제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동을 할까요?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얘에 뭐가 있다고요? 얘에 이동 속도가 있어요. 이게 미연소 가스의 이동 속도예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 이제 불이 붙었어요. 타 들어가는 속도가 있죠. 타 들어가는 속도. 이게 바로 요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타 들어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즉 미연소 가스에 타 들어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이게 연소 속도예요. 그럼 화염 속도는요. 얘가 미연소 가스가 이동하죠. 또 타 들어가는 속도가 있죠. 이 두 개를 합친 게 뭐라고요? 화염 속도라고요. 그 얘기예요. 자, 왼쪽 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화염 가속의 원인이 있어요. 즉 화염 가속의 원인이 결국은 화염 확산 속도의 영향인자 또는 화염 확산의 영향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1, 2, 3, 4, 5, 6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요. 또 표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화염 확산의 영향인자예요. 그럼 얘는 뭐지? 다른데? 그거예요. 왼쪽은 기체예요. 오른쪽은 고체입니다. 59페이지는 고체를 얘기해요. 자, 59페이지에 물질 인자와 환경 인자, 그리고 화학적 인자와 물리적 인자가 있죠. 이거는 다음 중에서 뭐 골라라 그러면 쉽게 고를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중 물질 인자로서 잘못된 것은, 물질 인자가 아닌 것은 초기 온도, 전파 방향, 열 용량, 공기 속도. 그럼 뭐가 답이에요? 공기 속도가 답이죠. 그리고 훌쩍 끝났을 때 물질 인자인지 환경 인자인지 화학인지 물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게 우리가 목표예요.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표면 방위, 전파 방향, 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화염의 전파 방향이 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타 들어가는데, 여기에 딱 가연물이 있는 겁니다. 나무가 딱 있어요. 이 나무가 이쪽을 보고 있냐, 반대편을 보고 있냐, 이거죠. 방위는 뭐예요? 사방팔방을 얘기하죠. 위치를 얘기한다고요. 타 들어간 속도에 직면에 있냐 아니면 옆에 있냐 뒤편에 있냐 이런 거예요. 자, 연료 두께, 밀도, 열 용량, 열 전도도, 기하학적 형상, 환경 인자, 연료 온도, 투입 복사 연료, 대기압, 산소 농도, 바람. 자, 61페이지 방화론. 자, 공간적 대응에는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이 있는데 대항성은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막는 거죠. 회피성은요, 화재 발생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즉 예방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불조심 들어갔죠. 불조심하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불연 재료를 썼어요. 타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죠.
예, 정확하게 이거예요. 예방이냐, 불이 났는데 막는 거냐. 불이 났는데 막는 거는 왜 막아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예방을 하게 되면요, 피해가 제로죠.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은 발생을 했어요. 막았어요. 피해가 조금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회피가 더 좋은 거죠. 예방이 더 좋은 겁니다. 자, 공간적 대응을 다른 말을 씁니다. 패시브 시스템이다. 수동적 방어다. 그리고 설비적 대응을 액티브 시스템이다. 능동적이다. 같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나오죠. 62페이지에 패시브 시스템 능동적 방어가 뭐라고요? 공간적 대응. 그리고 이거는 건축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번에는 액티브 시스템은 능동적 방어고요. 조금 전에 설비적 대응이다. 소방 설비적 대응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거. 방어 구획을 하는 거, 이건 뭐예요? 건축적으로 하죠. 공간적 대응에 해당되는 거죠. 재현 설비를 하는 거예요. 설비잖아요. 그죠? 설비적 대응이죠. 피난 복도를 만들고 피난 계단을 만드는 건 뭐예요? 공간적 대응이죠. 패시브고 수동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도 등을 한다든지, 그죠? 유도 설비 이런 걸 하는 거는요, 설비적인 거고 액티브고 그런 겁니다. 상호 관계는요, 둘 다 높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좋긴 한데 비효율이잖아요. 소방 안전의 목표는 분명히 일정 목표는 있어요. 요만큼을 목표로 한다. 이게 아니다. 이만큼을 목표로 한다.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요 정도로 소방 안전을 목표로 한다.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적으로 이만큼을 했어요. 그럼 설비적으로는 낮출 수 있는 거고요. 설비적으로 이만큼을 했어요. 건축적으로는 낮출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방화 구획을 봤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를 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를 안 했어요. 방화 구획 면적이 얼마죠? 10층 이하는 1000제곱미터예요. 하나의 방화 구획은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10층 이하는. 11층 이상은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불연재료를 썼어요. 11층 이상인데 불연재료를 썼잖아요. 타지 않아요. 재료로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그러면요, 면적이 넓어져요. 500이 되는 거예요. 1000이든 200이든 500이든 스프링클러를 했어요. 그러면 3배가 늘어나요. 3600, 1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액티브를 했다. 그러면 뭐가 낮아져요? 패시브가 낮아지는 거예요. 63페이지에 방제 기능을 고려한 건축물의 방화 계획인데요. 부지 선정 및 배치 계획, 평면 계획, 단면 계획, 인면 계획, 재료 계획인데요. 암기를 하는데 어떻게 암기하면 될까요? 부평, 단, 입체. 앞글자 따면 외워지죠? 여기에 단면 계획이고 인면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죠. 건물을 봤을 때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내부에서 상하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단면 계획이에요. 그리고 창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인면 계획입니다. 둘 다 공통은 상층부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개념이고요. 내부에서의 창을 통해서의 인면 계획, 단면 계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에 창으로부터 상층 영소 방지 대책, 이걸 좀 더 유식한 말을 쓰게 되면요, 무슨 계획이에요? 인면 계획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스팬들을 높이 증대. 스팬들이 뭐예요? 창이 있어요, 창이. 창이 있어요. 여기 사이요. 이 창과, 그러니까 아래쪽의 창 상부와 위쪽 창 하부의 간의 간격을 스팬들이라는 거예요. 자, 캔틸레버 설치.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보죠. 뾰족한. 이거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아니죠. 그죠? 망임 유리, 수막 설비. 우리 어떤 사람은 드렌처 설비하고 수막 설비를 구분하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아저씨예요. 드렌처, 수막 같은 말이에요. 드렌처는 미국에 쓰는 말이고요. 수막은 일본이나 중국에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없었는데 들어오다 보니 여기에서 일본에서 들어오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이게 다른 건가? 이러고 있어요. 수막, 드렌처 같은 말입니다. 드렌처 헤드의 종류 하면 외벽, 용, 처막, 용, 지붕, 용, 창문. 드렌처 헤드의 종류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럼 이게 드렌처가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밖에 설치하는 거예요? 드렌처는 밖에 설치하는 거예요. 64페이지 아래쪽에 화재 예방,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수평계획, 수직계획, 용도계획. 방화의 단계별 대책. 1번, 1단계는 화재 발생 억제 예방이죠. 2번, 가연물 제한, 화재 하중 제한.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타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 온도를 좀 낮춰보자. 뭘 해가지고요? 불연제를 써가지고요. 이를테면 테이블을 설치하는데 이 테이블을 뭐요? 석재나 철제나 이런 테이블을 한다든지, 벽을 하는데 벽 마감을 석고나 방염 처리를 한다든지. 3단계 화재 감지와 조기 소화, 4단계 연소 확대 방지, 5단계 피난. 자,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화구역의 대상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넘는 거. 방화구역의 장점, 단점. 장점이 있죠. 피해를 줄여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어요. 방화구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난이 안 좋아요. 이를테면 방화구역 하는데 방화문을 설치하고 샷다를 설치하잖아요. 샷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피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샷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샷다 옆에 있는 쪽문으로 피난을 해야 되거든요. 샷다로부터 3m 이내에 방화문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하는데 병목 현상이 발생하겠죠? 3번에 방화구역 적용 완화인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어디에 방화구역을 안 하도록 할까요? 큰 실내 체육관, 그리고 계단실,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이런 데는 방화구역을 제한이 없어요.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제한 설비, 자연 제한, 소모고 타워, 기계 제한이 있는데 1종, 2종, 3종에 1종은 뭐가 있는 거? 송풍기와 배출기가 모두 다 있는 게 1종이고요. 2종은 송풍기만 있고 3종은 배출기만 있고요. 이런 것도 좀 정확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3번에 제한 설비의 제어 운영인데요. 수동, 자동, 원격입니다. 수동은 수동 조작함, 즉 수동 조작 스위치죠. 자동 제어는 감지기. 그 원격 제어는요, 수동 조작 스위치죠. 예, 수동 제어는 제한 구역 직근에 있는 수동 조작 스위치를 얘기하고요. 멀리 있는 데는 방제실, 여기는요 원격이죠. 그죠? 연기 제어 방법은 차단, 배기, 희석. 뭐 이렇게 외우죠? 차배, 희. 이거는 일본에서 넘어온 거고요. 밑에 연기 제어 방법 NFPA 어디예요?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넘어온 거죠. 스모크 배리어 설치, 가압, 공기 흐름에 의한 제어, 강제 배연, 자연 배연. 시험은 일본도 나올 수도 있고 미국도 나올 수 있어요. 1차 안전구역, 2차, 3차 안전구역이 있는데요. 1차 안전구역은 어디죠? 복도죠. 2차는 복도와 계단 사이에 있는 전실, 부속실이라고도 하죠. 계단 전실 또는 부속실이라고도 합니다. 자, 3차 안전구역은 어디예요? 계단이죠.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피난 방법을 고려한 시설 계획 읽어보면 되겠고요. 피난 시설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원칙은요. 또 뭐 읽어보면 되겠죠.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해야 되고, 피난의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원시적 방법이 뭘까요? 이성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이죠. 화재 나면 이성적일까요? 본능일까요? 본능이죠. 풀프루프는 글자로 이쪽으로 가시오 이게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호나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글씨를 모르는 바보나 이런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펠세이프는 뭐 실패했지만 안전하죠. 두 방향 피난이라든지, 또는 자동이 안 됐을 때 수동이, 또 수동이 안 됐을 때 뭐예요? 원격이 되는 뭐 이런 것들. 자, 아래쪽에 보죠. 3번에 피난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인간의 본능은요. 추정 본능, 퇴피 본능, 지강 본능, 귀소 본능, 자해 본능. 이런 것들도 쉬운 문제지만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피난 계획 수립 순서. 건물 각 실내에 있는 대피 인원 수를 추정한다. 출하점을 일정한 기준 따라 선택한다. 그러니까 피난 계획을 할 때 어디에서 불이 날 것인지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3번에 가상 출하점마다 그 점에서 출한다고 가정한 경우 피난자의 피난 경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 이렇게 피난하라고 피난 방향을 설정해. 왜요? 추정 본능을 생각하는 거죠. 기소 본능은 뭐예요? 추정 본능 말고 기소 본능은? 습관이죠. 평상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으면 화재 나면 어디로 가요? 계단으로 가요? 엘리베이터로 가요?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죠.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피난 경로마다 피난 군중의 유동 상황을 해석한다. 피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대피를 하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 안에 상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피난 시뮬레이션이라 하고요. 5번에 피난 경로마다 연계 유동 상황을 해석한다. 이것을 화재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피난 모델링, 피난 시뮬레이션. 화재 모델링, 화재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연기 유동 상황을, 그리고 군중의 유동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연기 유동 상황을 해석을 해가지고, 화재 났더니 몇 초, 한 30초 됐더니, 30초가 됐더니, 연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은 해석을 했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네? 사는 거죠. 자, 나머지, 수평 방향의 피난시설 계획은 거실, 복도, 계단 전까지고요. 수직 방향의 피난시설 계획은 계단이죠. 72페이지 보게 되면요. 피난 계산에 의한 평가. 거실 피난이 있고, 복도 피난이 있고, 층의 피난이 있어요. 다음 73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 A세트가 나와요. A세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줄에 허용, 가능, 피난, 시간이다. 또는 같은 개념인데요. 위험, 파급, 시간이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옆에다. 그 밑에 보게 되면 화재 전파 속도, 프레셔 오버 도달 시간, 연기층 하강 시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실내가 프레셔 오버에 도달했어요. 피난이 늦었어요. 아직도 피난이 가능해요. 피난이 늦었죠. 실내가 실 전체가 화재 위험이 딥스에 있는데 어떻게 피난을 해요, 그죠? 늦었잖아요. 프레셔 오버가 딱 됐어요. 뭐예요? 위험, 파급 시간. 그리고요, 허용 가능 피난 시간. 요 도달하기 전에 피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난이 허용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이 A세트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내 온도를 낮추면 프레셔 오버가 늦게 오겠죠. 스프링클러 설치를 했어요. 제연 설비를 했는데요. 제연 설비는 연기를 배출하는데 연기는 고온이죠. 그래서 연기를 배출하면 실내에 있는 열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연 설비를 하게 되면요. 프레셔 오버가 늦게 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프레셔 오버가 늦게 와요. A세트가 길어지죠. 그 실내에 있는 가연물을요. 불연제를 쓰면요. 늦게 오겠죠. 뭐 천체를 불연제 쓰면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배열 설비를 한다. 가연성 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을 제한한다. 스프링클러 등을 한다. 그리고 층고를 높인다. 화재가 발생했어요. 사람은 여기 있는데 연기층이 여기 있어요. 연기가 여기 있어요. 연기가 여기 있어요. 연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도 사람은 가도 이게 피난시키죠. 연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야죠. 그래서 A세트, 위험 파급 시간, 허용 피난 시간은 뭐하고도 밀접한 관계 있어요? 연기가 바닥에서 몇 미터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호흡 한계선 1.8m 기준, 열의 영향 60도 기준, 요런 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피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재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러한 수치 되기 전까지는 피난할 수 있다. 근데 이 시점이 되면요, 피난할 수 없다. 이렇게 시간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75페이지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R세트가 있는데 R세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총 피난 시간이다 이렇게. 실제 피난 시간이요. 그럼 실제 피난 시간은요, 우리가 언제 피난해? 화재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화재를 일단 알고 나서 막 이게 피난한다고요. 피난한 사람이 노약자면요, 느리겠죠. 그 건물이 숙지된 건물이 아니면 느리겠죠. 그리고 초고층이고 심층 지하면요, 또 늦겠죠. 그래서 정의해 보면 감지 시간, 지연 시간, 이동 시간인데요. 화재 감지에서 막 이 경보가 울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로 화재다 그럽니까? 경보가 울렸어요. 이게 또 오동작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또 따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지연 시간은 뭐냐? 감지 시간으로부터 피난 행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 자, 76페이지 화재 모델링. 이건 뭐 하는데 필요해요? 연기의 유동 상황을 해석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러면 A세트 관련되겠어요? R세트 관련되겠어요? A세트 관련되죠. R세트 관련되는 거는 피난 모델링, 피난 시뮬레이션. 화재 모델링, 화재 시뮬레이션은 A세트 관련됩니다. 이건 존 모델이 있고 필드 모델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온 모델이 존 모델이에요. 나중에 나온 모델이 필드 모델이고요. 그럼 어떤 게 싸겠어요? 존 모델이. 어떤 게 안 좋겠어요? 존 모델이.